안녕하세요. 혹시 파이썬으로 코딩을 막 시작하셨는데 화면에 갑자기 쫙 뜨는 그 빨간 오류 메시지 때문에 심정이 덜컥 내려앉은 경험 다들 있으시죠? 오늘은 바로 그 두려움을 자신감으로 확 바꿔줄 파이썬 오류 메시지 완전 정복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진짜 다 겪어갔을 거예요. 열심히 코드를 짰는데 갑자기 이런 알 수 없는 글자들이 나타나면 꼭 컴퓨터가 저한테 막 화내는 것 같고 망했다, 다 틀렸구나 하는 그런 기분이 들죠? 네, 맞아요. 오류 메시지는 실패했다는 증거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코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짚어주고 여기를 고치면 돼 하고 해결책으로 안내해주는 아주 친절한 가이드, 말하자면 보물지도 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도를 어떻게 읽는지 그걸 배울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오류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부터 싹 바꿀 거고요. 파이썬이 꼭 지켜달라고 하는 핵심 문법 규칙들, 그리고 이름표를 잘 붙이는 법,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지식을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요. 오류를 딱 봤을 때 무서워! 이게 아니라 이게 도대체 나한테 뭘 말하고 싶은 걸까? 하고 호기심을 갖는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가 쓰는 한국어에도 문법이 있듯이 파이썬이라는 언어에도 문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법, 그러니까 파이썬과 우리 사이의 한 약속을 어겼을 때 가장 흔하게 만나는 오류들이 있죠. 자, 첫 번째 오류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주자는 바로 신텍스 에러입니다. 이름 그대로 문법, 즉 구문이 틀렸다는 오류죠. 이건 우리가 글 쓸 때 맞춤법을 틀리거나 문장 부호를 빼먹는 거랑 진짜 똑같아요. 파이썬이 저기 이 문장은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하고 우리한테 보내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예시를 한번 보세요. 정말 사소한 실수들이 이 오류를 만든다는 걸 알 수 있죠. 닫는 괄호 하나가 빠졌을 뿐인데, 콜론 하나가 빠졌을 뿐인데 파이썬은 이 코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작은 기호 하나하나가 코드의 의미를 완성하는 정말 중요한 핵심 요소라는 거죠. 자, 다음은 인덴테이션 에러인데요. 이게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랑 파이썬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예요. 다른 언어에서는 들여쓰기가 그냥 코드를 좀 예쁘게 보이게 하는 장식 같은 거라면 파이썬에서는 아닙니다. 코드의 논리적인 구조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법 그 자체예요. 이 화면이 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왼쪽처럼 들여쓰기가 막 제멋대로 되어 있으면 파이썬을 그래서 이 코드는 어디에 속한 거죠? 하고 헷갈려 합니다. 하지만 오른쪽처럼 일관되게 보통 스페이스 4칸이죠.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주면 파이썬이 구조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문법 규칙을 잘 지켰다고 끝이 아니에요. 다음으로 확인할 건 바로 이름표입니다. 내가 만든 변수나 데이터에 이름표를 제대로 붙였는지, 즉 이름과 타입에 관련된 오류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임 에러는 말 그대로 이름에 관한 오류입니다. 파이썬한테 아직 알려주지도 않은 이름, 그러니까 정의한 적 없는 변수나 함수를 쓰려고 할 때 발생하죠. 비유하자면 교실에 없는 친구 이름을 갑자기 부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아무도 대답할 수 없겠죠? 딱 그 상황입니다. 사실 이 오류는요, 거의 대부분이 바로 오타 때문에 발생해요. 보세요. name이라고 변수를 잘 만들어 놓고 바로 그 밑에서 n매라고 철자를 틀렸잖아요. 코딩할 때는 정말 내가 쓴 이름을 정확하게 다시 부르는 습관,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네임 에러를 만나면 이 세 가지만 딱 기억하고 체크리스트처럼 확인해 보세요. 첫째, 스펠링, 오타가 없는지. 둘째, 내가 이 변수를 쓰기 전에 먼저 만들었는지 순서 확인. 마지막으로 셋째, 파이썬은 대소문자를 구분한다는 거. 네임하고 네임은 완전히 다른 변수로 취급합니다. 이번에는 타입 에러입니다. 이건 데이터의 종류, 즉 타입이 맞지 않을 때 생기는 오류인데요.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있죠? 여러분, 사과랑 자동차를 더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죠. 파이썬에서도 똑같아요.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끼리는 함부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시를 보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따옴표 안에 있는 5는요, 우리가 아는 숫자 5가 아니라 그냥 5라는 모양의 글자, 즉 문자열이에요. 반면에 3은 진짜 숫자, 정수죠. 글자랑 숫자는 타입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파이썬은 이 둘을 어떻게 더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타입 에러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데이터의 종류, 즉 타입을 맞추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바로
데이터의 범위를 지키는 겁니다. 정해진 선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어떤 오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인덱스 에러는 정말 직관적인 비유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5층짜리 건물에 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6층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당연히 갈 수 없겠죠? 리스트나 문자열 같은 데이터 묶음에서 있지도 않은 위치를 가리킬 때 바로 이 오류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숫자를 1이 아니라 0부터 센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컬러즈 리스트에 항목이 2개가 있죠? 그럼 위치 번호, 즉 인덱스는 0번하고 1번 이렇게 2개뿐입니다. 그런데 있지도 않은 2번 위치를 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인덱스 에러가 뜨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정 오류입니다. 이건 아마 우리 모두가 초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운 절대적인 규칙과 관련이 있어요. 바로 절대로 이것으로는 어떤 것도 나눌 수 없다는 규칙 말이죠. 네, 바로 지로 디비전 에러입니다. 이름 그대로 0으로 나누려고 할 때 발생하는 오류죠. 수학적으로 어떤 숫자든 0으로 나누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정의되지 않았죠. 쿠키 10개를 0명에게 나눠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죠. 파이썬도 이 수학의 황금률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핵심적인 철학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새겨볼까요? 오류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결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고마운 신호탄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 배운 내용 딱 4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오류는 실패가 아니라 아주 유용한 힌트다. 둘째, 오류 메시지를 제발 꼭 좀 읽어보자. 거기에 문제 위치랑 종류 다 나와 있다. 셋째, 오류 이름만 봐도 뭘 확인해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있다. 네임 에러는 이름, 타이프 에러는 타입. 마지막으로 코드 망가뜨리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류를 해결하는 과정이야말로 최고의 코딩 공부입니다. 이 말을 꼭 마음에 새겨주세요. 저를 포함한 모든 개발자들은요, 매일같이 오류랑 씨름하면서 삽니다. 중요한 건 오류를 안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류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자신감을 갖고 해결해 나가는 그 능력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오류라는 이름의 보물 지도를 읽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더 이상 그 빨간 글씨 앞에서 얼어붙지 마세요. 그 지도를 활짝 펼쳐들고 여러분이 진짜 만들고 싶었던 프로그램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엔 어떤 멋진 문제를 해결하실 건가요?